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에 꾸준히 뒤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군 재배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I have a direct quot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NATO, and I will share it with all of you. They were tested and they failed. Think of it.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And I would add, it's quite sad that NATO turned their backs on the American people over the course of the last 6 weeks. Is the United States still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NATO? And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ill be discussing in a couple of hours with Secretary General Rutte. 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압박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국들의 미군을 빼서 협조국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니까 꽤 많은 이제 미군들이 유럽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독일과 스페인에서 빼서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누가 우리 편인지, 그때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편이라기보다는 누가 트럼프 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군들이 있지만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일 많은 미군이 있는 나라가 독일, 그다음에 독일이네요. 이탈리아, 네.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폴란드, 이 순서인데, 그런데 군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문성묵 장군님 더 잘 아시겠지만 다 군사적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군 배치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항공모함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군대를 함부로 빼거나 재배치하거나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네. 미국이 각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왠지 우리나라도 좀 불안해지고 트럼프가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했고 2시간 동안 비공개로 면담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성문 센터장님, 네. 별로 달래는데 효과는 없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전쟁은 진행 중이고 또 종전과 관련된 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불편한 심기를 뭐 2시간 만에 풀거나 그러기나 뭐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뭐 합의에 의한 종전이든 아니면 일방적인 종전이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리가 된 이후에 과연 미국이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나토와 관련된 문제, 또 미군의 전 세계에 있는 재배치 문제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어떤 그 압박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세계적인 미국의 어떤 전략에 유리하게 아마 해외에 있는 미군의 재배치라든지 또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나토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재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나토국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주한미군도 꽤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한미군 재배치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때마다 인원수를 워낙 계속 틀리게 얘기를 해서 28,500명이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 45,000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영 위원님. 예. 말만에 그칠지 아니면은 이게 나토를 넘어서 주한미군까지도 재배치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주둔 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축소가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생각에는 유럽의 경우 뭐 국방비 많이 내고 방위비 많이 내면 스스로 지킬 역량이 된다. 근데 예.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지금 미국이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유럽 지역 미군의 숫자를 줄인 동시에 이 병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번에 어쩌면 핑계로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향후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주한미군은 좀 성격이 달라요. 다만 현재 28,500명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략적 유연성 문제예요. 이번에도 전쟁 초기에 잘 보시면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들 일부 반출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이제 미국의 좀 유연성을 더 많이 발휘하게끔 그렇게 압박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압박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병력을 줄인다거나 장비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여론은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요. 특히 전쟁 국면에서 말이 수시로 바뀌고 또 최근에는 원색적인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 때문에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Yesterday in your Truth Social, you called the Iranians crazy bastards. True.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 don't it is- care about critics.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t is your mental health that should perhaps be examined as this war Well, continues? I haven't heard that. Our country was being ripped off on trade, on everything, for many years until I came along. So if that's the case, you're going to have more people, because I don't mind being insulted. I've been. 네, 대통령 면전에서 저런 질문까지 좀 나왔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뭐 치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건강 악화설은 좀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문명을 말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아마 미국 사회에서 촉발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 내에서도 터크 칼슨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상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 교황 레오 14세가 이제 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주 바티칸 미국 대사가 아비뇽 뉴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미국 편에 서야 된다. 네. 이렇게 교황을 또 겁박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욕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그 정치권에서 수정헌법 25조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상태가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왔지만 당시에 어떤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결정할 때 참모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 빼고는. 그리고 다 CIA가 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주장 자체가 다 허위였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냥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측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이번 전쟁의 어떤 후유증이 심해지면 아마 미국 사회 내 정치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게 굉장히 고조가 될 겁니다. 네. 특히 아마 이제 정치권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당락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어떤 이런 국민적 여론이나 물가 상황 등등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통령과 내각의 절반이 동의하게 되면 네.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방안까지 뭐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가능성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말을 거칠게 내뱉고 그것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번 휴전협상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오히려 분위기도 반전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은 안 좋지만 만약에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이 많다고 그러면 뭐 미국 내 여론도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굉장히 중대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주신 대로 전쟁이 이제 개시된 그 뒷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설득 때문에 시작됐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참모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헛소리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찬성한 건 헤그세스 장관 한 명이었는데 강행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까지도 발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정치적으로는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 탄핵안이 그냥 말만 나오다가 실제로 발의가 됐거든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까요? 뭐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탄핵의 절차를 보면 사실은 뭐 하원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원에 가면 지금 상원의 구성이
지금 뭐 공화당이 우위에 있고 예. 또 중간 선거에서 10석이나 15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상원에서 통과돼서 탄핵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1월이면 아직 한참 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란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장난질이 없어지고 네. 정말 이란이 고운 나라, 중동에서 정말 보통 국가로 전환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이건 뭐 완전한 반전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면 실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뭐 앞으로 미래의 일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틀 뒤에 있을 대면 협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두 번째 화두는 또 있습니다. UFO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는 보복이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이건 어디냐? 바로 독일입니다. 트럼프가 독일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독일 총리의 발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Ich erkenne im Augenblick nicht, welchen strategischen Exit die Amerikaner. Da wird eine ganze Nation gedemütigt durch die iranische Staatsführung, vor allem durch diese sogenannten Revolutionsgarden. 자, 저 메르츠 독일 총리가요, 전략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파장이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거죠. 조만간 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까지 했는데 이영종 센터장, 네. 일단 전 세계에서 지금 보니까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고 그래요, 주동 맞습니다. 미군이. 이거 러시아 견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주독 미군 기지는 예. 단순한 기지를 공유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핵 우산이 독일에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소련을 견제하는 과거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측면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고 이게 이제 서진이 되면은 폴란드라든가 이 유럽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는 독일의 어떤 거점 이런 부분으로서 의미가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규모도 3만 5천 명이라는 많은 규모를 지금 갖고 있고 이런데 이거를 뭐 빼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독일 총리한테 좀 많이 긁히긴 했죠. 본인이 지금 끊임없이 승전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러는데 굴욕을 당했다 이러면서 직격탄을 날려버리고 그러게요. 독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나토 국가들도 트럼프가 요청을 할 때 호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좀 감정적으로 이번에 내뱉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정적으로. 근데 사실 그 이번 전쟁 국면에서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동맹들이 안 도와줬다라고 하면서 암시했던 조치들이 이 정도는 됩니다. 보면요, 뭐 나토를 탈퇴하겠다, 네. 미군 재배치하겠다, 스페인 나토 방출, 나쁜 동맹 명단,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동 미군 감축 검토까지 지금 거론이 된 건데, 아니 이영종 선생, 그렇더라도 아직 보면 이 중에 뭐 제대로 실행이 된 건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압박용일까요? 제가 보기엔 압박용입니다. 이걸 실제로 뺄 수 있는 예. 그런 여지가 적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메르츠 총리한테 좀 당한 부분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토라든가 뭐 독일에 대해서 무조건 서운한 감정만 가질 게 아니고 네. 어제 백악관에서 찰스 3세가 점잖게 타일렀지 않습니까?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벌일 때 우리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당신을 많이 도와줬느냐, 미국을. 그런데 지금 자기가 좀 명분 없는 전쟁이라든가 이란과의 어떤 전쟁 이런 거를 하면서 무조건 나토와 유럽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그런데 이번 주동 미군 감축 발언의 여파가 혹시나 주한 미군 감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재배치 논의로 혹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서 트럼프가 우리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혹시 만에 하나 주한 미군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마치 해외 주둔 미군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주둔군의 어떤 시혜를 베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주한미군도 똑같습니다. 주동미군이나 어차피 그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미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크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뭐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지만 주둔 규모로는 몇 째 가지만 사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입니다. 용산에 있던 기지를 평택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조성했다는 것 자체가 네. 미국이 대중 견제의 어떤 교두보로 삼으려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트럼프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관련국들한테 예. 자기한테 이란 전쟁과 관련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운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외 주둔 미군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는 만큼 우리도 예의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아직까지 예. 우리 당국은 한미 간의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국방부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트럼프가요, 뭐 UFO 여기에 대해서 독일을 향한 보복 카드까지 여러 화두를 이렇게 던지는 건 아무래도 지금 이란과의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자, 트럼프가요, 이 사진을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합성 사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총을 들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이란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거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착한 역할을 하는 거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나 좀 악해질 거야. 이런 경고를 이란 측에다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정전 상태, 휴전 상태가 협상도 없이 계속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 아마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지금 트럼프한테 곧 상황을 보고한다고 하니까 예. 유력한 거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단기적인 군사 작전입니다. 네. 또 대규모 폭격이나 뭐 유사한 봉쇄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란이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한다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압박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좀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네. 빠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전쟁을 어떻게 종결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In fact, I told Scott to cut off all dealings with Spain. Spain, first of all, it started when every European nation, at my request, paid 5%, which they should be doing. And everybody was enthusiastic about it, Germany, everybody. And Spain didn't do it. And now Spain actually said that we can't use their bases, and that's all right. We could use their base if we want. We could just fly in and use it. Nobody's going to tell us not to use it, but we don't have to. But they were unfriendly, and so I told him we don't want to. Spain has absolutely nothing that we need other than great people. They have great people, but they don't have great leadership. And as you know, they were the only country that in NATO would not agree to go up to 5%. I don't think they would have agreed to go up to anything. They wanted to keep it at 2%, and they don't pay the 2%. So we're going to cut off all trade with Spain. W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Spain. By the way, I'm not happy with the UK either. That island that you read about, the lease, okay, he made it for whatever reason, he made a lease of the island. Somebody came and took it away from him. And it's taken 3-4 days for us to work out where we can land there. It would have been much more convenient landing there as opposed to flying many extra hours. So we are very surprised. This is not Winston Churchill that we're dealing with. You just heard that the president is thinking about punishing Spain. What are your thoughts spontaneously? 이 전쟁을 둘러싸고 유럽 내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노골적으로 동맹국 줄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이란 공격에 협조하지 않은 스페인과 영국을 공개 비난했고 미국을 옹호한 독일에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려는 미군의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한 스페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We're going to cut off all trade with Spain. W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Spain. 무역 단절까지 언급하며 협조를 요구했다는 분석입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스페인 총리는 국제법 위반 소지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반대했습니다. Y estar a la vez en contra de una intervención militar injustificada, peligrosa y fuera de la legalidad internacional. 트럼프는 공습 초기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It's taken 3-4 days for us to work out where we can land there. This is not Winston Churchill that we're dealing with. 반면 공습을 지지한 독일 총리는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We are supporting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o get rid of this terrible terrorist regime. I think he's an excellent leader. 이란 공격에 대한 비판적인 유럽 동맹들을 노골적인 줄 세우기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